제가 제일 열심히. Quay kìa.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박부정 총영사입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 버스로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여기는 페리 빌딩이죠. 그 다음에 가야 될 때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그러고 난 다음에 공립협회 대한인 국민의 옛날에 썼던 건물들이죠. 그 다음에 영사관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 23일 날하고 이 장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장인환 전명은 두 의사분의 의거가 있었던 날이 3월 23일이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1908년도 그 날에 저희가 한번 투어단을 조직을 해서 몇 군데 이렇게 탐방을 했었어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피해 당하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왜 이분들이 오신다면은 물론 이 행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더 중요한 행사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3.1운동 그리고 임정 수립, 임시정부 수립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풀어드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옛날에 중국에 세워졌었어요.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학술 좌담회를 어젯밤에 미첼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학자분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셨어요. 이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탐방 때에는 이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특히 이분들 중에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탐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행사보다는 이번 행사가 훨씬 더 알차고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역사 현장에 왔으니까 학자분들 중에 역사학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명화 박사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02년에 여기 오셔가지고 쭉 독립운동을 주도를 하셨어요. 한국에 도산학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연구하는 도산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입니다. 국제정치학 아시죠? 국제정치 학회, 국제정치학회가 있어요. 국제정치학회의 회장님이신 손열 연세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신 천태욱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같은 회원인데 서울대 외교학과의 김상배 교수님입니다. 그다음에 김준석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분은 국제정치 학자이시고 이하 박사님은 역사학자이십니다. 우리 뉴스시스는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서울에서 또 어제 행사 그리고 오늘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라인 통신사 있죠. 뉴시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조인을 할 거고 YTN도 와 계시고 또 운동보도 보기로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 가서 또 영상원에 가면은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 잘 따라주셔야 돼요. 버스에 타자 그럼 타야 되고 또 다음번에 갈 때는 기린비인데 기린비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잘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장소에 대해서 이명화 박사님이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1908년 3월 23일 날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의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요. 좀 가까이 모아주세요. 가까이. 네, 이 미국 분이 예전에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월급을 받고 그리고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은 대한제국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당시 그 반일 분위기들이 조성이 돼서 일본에서 외무성에서 부탁을 했어요. 이 스티븐슨한테 와서 여기에 와서 일본인들을 위한 외교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슨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페어몬트 호텔 있죠? 네, 페어몬트 호텔에서 묵었어요. 보통 이제 동양에서 오게 되면은요, 이제 알다시피 이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동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때 당시는 베이브리지가 없었어요. 베이브리지가 없어서 그때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오클랜드로 가서 오클랜드 역에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동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묵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오클랜드로 가기 위해서 이쪽 페리푸드로 나왔던 건데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은 거기에 와서 자기 역할만 하면 돼야 되는데 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든가 이런 신문에다 대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통치를 받아도 된다, 받아야지만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한인들이 너무나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에 한인 단체가 두 개의 단체들이 크게 활동을 했는데 이게 대동보국회라는 단체와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에 계셨던 단체의 대표였던 독립협회 대표였던 정재관 선생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문양복 선생님이라는 분이 페어몬트 호텔로 쳐들어가서 그 발언을 취소해달라. 너희는 우리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이런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말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스티븐슨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화가 나서 스티븐슨한테 한 방 먹이고 돌아와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명은 의사, 장인환 의사라는 분은 한 분은 대동보국회 회원이었고요. 한 분은 국립협회 회원이었는데 이 두 분이 저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왜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전에 1908년이 되기까지 한국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도 빼앗아갔지만 항일 의병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많은 의병들이 학살당했거든요. 저런 스티븐슨 같은 사람을 뒀다가는 더 많은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의 한국인들이 학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월 23일 그가 여기에 오클랜드역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 부대에 나왔을 때 이분들이 각자 의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의거 장소가 여기 그 시리탑에서 한 세 번째 기둥이 있죠? 네, 세 번째 기둥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의거가 일어났어요. 먼저 장인환 의사가 군총을 했는데 발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낡아버린 거예요, 총이. 그래서 발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총신으로 스티븐슨을 공격을 했는데 스티븐슨이 오히려 역공격을 하면서 왜냐하면 스티븐슨은 덩치가 크고 장인환 의사는 조그마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이어서 장인환 의사가 세 발의 권총을 쐈어요. 근데 둘이 엉겨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한 발은 전명은 의사 어깨에 맞았어요. 그리고 두 발이 이제 스티븐슨을 맞히는 바람에 이제 스티븐슨이 이틀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먼저 쐈던 사람이 전명은이요, 장인환이 아니고. 네. 쐈지만 아까 뭐랬죠? 권총이 안 나갔다 그랬죠? 예. 권총이 너무 낡아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당시 이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서 어쨌든 이 전명은 의사는 자기도 다치고 그래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가석방 됐을 때 이 사람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긴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요. 이때 안중근 의사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안중근 의거 일으켰을 때 이 전명은 장인환 의거에 내가 감동을 했다. 그래서 나도 의열투쟁의 길로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인환 의사는 당시 2급 살인범으로 해서요 25년형을 받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막 살인을 하면 1급 살인해야 되는데 미국 법정에서도 이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애국적인 일로 일어난 일이다 해서 25년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명은 의사는 감옥에 굉장히 알카트레즈 감옥 알아요? 여러분? 네, 거기에 갇히셨어요. 알카트레즈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10년간 복역을 했더니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수다 해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1919년에 풀려나세요. 원래 2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그래서 바로 이 곳을 저쪽에 나와서 하래. 네, 여기서 그냥 끝내고 가. 네. 그래서 진해땅 떠느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 받으면 못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다 끝났습니다. 제 생각엔요. 손만 안 넘어가시고 설명을 손 넣지 말고 손만 넘지 안 네, 그렇게 해서 전명은 장인환 의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 한국 독립운동에 이 전명은 장인환 의사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안중근 의거가 가장 크다 하지만 사실은 안중근에게 깊은 감명을 줬고 그래서 이 전명은 장인환 의거가 우리 한국에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왜냐하면 장인환 의사는 법정에서도 당당히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를 해서 의열투쟁을 나섰었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감명을 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이 시작된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요쯤에서 일어났어요. 이거가
그러면 시간이 전락이 많이 됐어요. 더 설명할까?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자유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20분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둘러보시고 버스에 타세요. 20분. 3시까지 타니까 3시까지. 3시까지. Okay, I have a phone. Come. wait a second.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자. 원치를. 외교관 원래 이제 미국의 외교관이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이제 주미 일본의 이제 외교관으로 8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 사람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한국으로 이제 일본 이제 외교관으로 이 사람을 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 당시 이제 통감부 체제가 되면서 일본인이 추천하는 외교 고문을 했거든요. 그 고문 역할을 해서 전국의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 친일파예요. 저희가 예전에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 대한 동정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기 이제 혹시 오클랜드 가면은 그 잭 런던 동상 있죠? 네네네. 보셨어요? 아니 그 그 소설가. 얘기만 들었어요. 소설가 야생의 부름, Calls of Wild, 이렇게 유명한 그 사람 미국 작가로서 유명한데 이 사람도 1904년 너희 전쟁 때 한국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을 안타까워하고 좀 네네. 왜 저럴까 하면서 안타까운가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스티븐슨 같은 경우는 완전 일본을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으로요. 주위에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많은 한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60년대 이후에 70년대 그리고 이제 많이 늦으면 80년대 초까지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이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좀 미화된 것들을 배우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정시대, 외정시대 그때 덕분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건 뭐냐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데 식민지 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인들은 이제 오늘날의 이런 한국의 산업화라든가 이런 모든 경제의 발전은 일본의 식민지 때문이다라는 네네. 주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본은 거의 한국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의 세금을 넣고 해서 일본의 예를 들면은 이제 미쓰비시니 하는 보통 자본가들이 엄청난 시민의 이익을 가져가기도 했고, 네, 그랬는데 교육을 학비나 교육을 받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 30년대 이후,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이 아주 철저하게 학비나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랄까 한 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가 뭐였냐면 역사 교과서 우리가 역사 교육이 우리 그런 거 비교 많이 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 이런데 실제로 정사는 이렇다.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요즘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필요에 맞게끔 책을 다시 편집을 한다든가 하는 책들을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는데 그 일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철저하게 그런 학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일본의 우익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의 그 주장과 그 내용이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와 있는 미국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쪽 자료와 여기에 많은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식민지 논리를 일본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었으면 한국 사람들도요. 어머 그지 뭐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데 독립할 필요가 있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난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농민에 대한 억압과 그리고 수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독립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지 일본이 정말 그렇게 했다라면 선정을 베풀고 그야말로 스티븐슨 얘기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독립할 저기가 안 돼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본의 토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스티븐슨이 그렇게 활약을 했을 때 같이 조선에 와 있었던 하버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 한국인들의 편이 돼서 왜냐하면 그분이 봤을 때 일본인들이 저지르는 만행과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폭행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이면서 학자였던 헐버트 같은 사람의 양심에 서 근데 이제 그분이 봤을 때 이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그 단계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했던 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뭐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좀 찾아보기 쉬운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요. 네. 동북아 역사재단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요 교육 자료가 엄청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그 유용한 자료를 많이 보시죠. 정보로는 이낙연 총리가 개입한 거 막판에 여기에요. Oh yeah, we can play in the. Where is he? 수영장 구경하세요. 저기 손님 있다.
이쪽으로 브라우드 카메라 있잖아.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니? 예, 우리 여기 서 있는 누나들 있죠? 예,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통 그냥 우리가 그 할머니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 예전에 일본이 썼던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상은 다른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소녀상이라고 불러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조각상은 아주 독특합니다. 단 위에 올라가 있는 세 사람은 이제 이쪽이 한국 여성들을 대표를 하고, 이제 왼쪽이 중국 여성들을 대표하고, 반대편에 있는 여성이 필리핀 여성들을 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 계시는 분이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보여요? 옛날 모습을 생각하는 것 같죠. 이 할머니가 김학순 할머니예요. 김학순 할머니. 91년도에 이 김학순 할머니가 언론에 처음으로 내가 그런 위안부 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공개를 하면서 이 세상의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됐고,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우리 이명하 박사님이 좀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린비 조각상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땅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조각상을 세우기 위해서 캠페인을 우리 교민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캠페인에 중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 교민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입니다. 김한일 대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김순난 이사장. 네, 두 분 보면은 부부 같은데 부부 아닙니다. 김순난 이사장이 누님입니다. 누님.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좀 요청을 해서 이 기린비를 세우는데 주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셔가지고 이 기린비가 설립되게 된 그런 경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목소리 좀 높여주실래요? 오늘 샌프란시스코 여기 기린비에 방문해 주신 모든 학생님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 주신 샌프란시스코 박준영 총영사님, 항상 독도 위안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 3.1 운동 100주년 그것을 위하여 여러 학생님들하고 동포님에게 합쳐서 한때 그분의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7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이 독도 코리아를 리앙크로 돌섬으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바와 같이 거의 10만 정도 넘는 서명 운동을 저희가 했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도 110명이 넘는 분도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한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13개 성노예당한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이 기린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때 중국 커뮤니티가 아마 3년 전입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30만 불을 확보를 했고, 또 거기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승구 회장님이 3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한국을 가셨고 7개월 있다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승구 회장님이 다시 전화가 와서 각 단체장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용수 할머니가 왜 자주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시청에 이제 위안부에 대한 것을 발언하러 오신 겁니다. 청문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때 아마 35명 정도의 단체장들이 같이 계셔서 왜 한국 커뮤니티는 시작을 안 합니까? 했더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커뮤니티보다 1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커뮤니티는 30만 불을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10일 만에 14만 불을 모았습니다. 여기 많은 학생분들 아마 1불도 도네이션 했고 5불, 10불, 20불 그 여러분들의 그 도네이션 갖고 이 기름비가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일 만에 14만 불을 해서 10만 불을 판사님들 Comfort CWJC, Comfort Women Justice Coalition의 저지 릴리언 싱 하고 저지 줄리 탱 그 판사님들한테 10만 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분들한테 이런 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박준현 총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소녀입니다. 그리고 뒷모습 보이는 게 필리핀 소녀인데,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게 이제 할머니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중국, 필리핀, 그리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백인 컨트리의 그 소녀고 밑에 있는 게 이용수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다시 판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10만 불이고 중국 커뮤니티는 30만 불이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 컬럼 위에 한국 소녀가 있는 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녀, 그리고 이 밑에 계신 분은 중국 할머니를 해도 괜찮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일 동안 그때도 그 CWJC에서도 결국 한국, 중국, 그리고 저 거를 필리핀 소녀를 하느냐 아니면은 네덜란드 백인 소녀를 하느냐 한 10일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일 만에 거기서도 네덜란드 사람 말고 소녀 말고 필리핀 소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소녀가 결정이 됐고, 그리고 아마 판사님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스티븐 와이시라는 영국 작가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따로 이 할머니가 하려면은 8만 불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서제션을 했냐면은 여기 계신 분 김학순 할머님이 아까 총리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8월 14일 1971년에 처음으로 일본 아사히 91년에 그 발언을 위안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 판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 김학순 할머니를 하면 어떠하고 제가 서제션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답변이 김학순 할머니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그때 10만 불,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에서 30만 불 하고 제가 8만 불을 더 내서 18만 불에 결국 한국 할머니, 그다음에 한국 소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6개월 있다가 또 이제 어떤 기억이 나왔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이것을 메인테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20만 불이 더 필요해서 한국 커뮤니티에서 다시 10만 불을 펀레이징을 해서 결국은 토럴 한국 커뮤니티에서 44만 불의 돈을 펀레이징을 했고, 중국 커뮤니티가 42만 불, 그 다음에 필리핀이 2만 불, 다른 나라에서 8천 불, 5천 불, 3천 불, 그래서 거의 90만 불 되는 기름비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아마 여러 학생님도 아신 바와 같이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서 10학년이 되면은 위안부하고 독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은 지금 재미 한글 학교에 많은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또 총영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총장님의 덕으로 결국은 10학년 캘리포니아에서 독도하고 위안부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학년 되는 학생들은 위안부랑 독도를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에 21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로서부터 순수한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위안부 역사, 우리 아팠던 역사, 창피한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체는 21명 한국에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북가주는 서포트가 되는 거고, 다른 미국에서도 지금 워싱턴 DC, 그다음에 시애틀, 다른 많은 주에서도 지금 이것을 서포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www.comfortwomen입니다. unesco.org에 들어가셔서 first name하고 last name,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만 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실 때 뭐 1부를 도네이션 해라, 2부를 하라, 4부 내라 하는데 그거는 스킵하십시오. 그건 그냥 애드버타이즈니까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first name하고 last name,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위안부를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고, 이 뒤에를 보시면은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first name, last name 하고, 연락처는 이제 이메일 주소든지 자기 홈 애드레스든지 직장 일하시는 애드레스든지 아니면은 뭐 평통, 지금 여기 평통이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월 31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순에 이제 한국, 중국, 그리고 13개 성노예단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한 걸 갖고 유네스코에 가서 이것을 기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안부 이제 기림비 여기를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거 이제 스티븐 와이시라는 분이 이것을 그린 것입니다. 조각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소녀가 5'3", 그다음에 중국이 5'2", 필리핀 소녀가 5'1", 그러니까 한국 소녀가 2인치가 조금 더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컬럼 위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이제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 소녀가 조금 더 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요거랑 똑같은 건데 컬러를 갖고 계십니다. 이거 딱 2개뿐이 없습니다. 스티븐 와이시 이제 컬러로 해준 거,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미국 워싱턴 DC 이제 다널드 대통령 만났을 때 제가 뵀을 때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컬러 하나 갖고 계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흑백입니다. 요것도 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사에서 이 파트를 마시고 일본이 일본 역사를 가르칠 때 저런 거는 이제 어디 가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자꾸 축소를 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왔었는데 점점 축소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정부가 과연 저런 과거의 잘못을 반성을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일본 정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를 배운 적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이 위안부의 그 처음 시작이 우리 한국의 이 김학순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이것을 말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피해자 자신도 물론이에요. 왜냐하면 해방이 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고향에 돌아온 할머니 어떤 누구도 내가 과거에 위안부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할머니가 돼서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식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이 위안부 분들 중에서는 고향에 못 돌아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고 중국에서도 흩어져 있고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분들의 21명 중에서도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 고향에 감이 무서워서 못 왔는데 이제 고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이 위안부의 역사는요 정말 일본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기림비도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뭐 반일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인류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전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림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인권을 유리하고 또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만일에 심어진다면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위안부와 같은 이런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은 과거에는 그래도 일본 정부가요 이걸 반성해야 한다라는 기분이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이 위안부 얘기가 실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도도 일본은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잘 알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인류 사회에 인류의 앞으로도 평화와 그리고 인류 공룡의 어떠한 역사 의식을 갖는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해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녀상이냐 하면은 그때 거기에 이제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거의가 소녀들이었어요. 소녀들이었고 이제 왜 피해자라고 보느냐 하면 일본 군대에 끌려갈 때부터 속아서 가는 사람들 또 팔려간 사람들 또 심지어는 납치를 당해서 간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었지만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의 유교 의식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기에 내가 위안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몇 사람의 예외를 가지고 그런 거 없었다 얘기할 수는 없죠. 대부분은 이렇게 속아서 가거나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너 가서 빨래 해주면 돈 벌 수 있어. 가서 허드렛 일 해주고 방 청소해주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일단 가면은 벗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 돈도 없이 갈 때부터 이제 그쪽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줘서 일본 쪽에서 어레인지를 해줘서 갑니다. 그럼 갈 때부터 여행비도 내가 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망 나오려고 그러면 여행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서도 거기에 이제 위안소라는 게 있어요. 위안소라는 것을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병영 바깥에 있는데 그런 위안소를 일본군이 관리를 하는 그런 위안소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위안부들이 이제 총영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걸로 해서 사과를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일본 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고 또 많은 자료들이 지금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네스코 기록으로도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들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 이제 가난한 집 딸들을 속여서 데려갔거든요. 교육도 시켜주겠다, 취업을 시켜주겠다 해서 그래서들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위안부 원래 출신 여성들도 있었어요. 일본 여성들 중에서는 원래 이제 그러한 직업적인 여성들도 있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 15세보다 어린 경우도 있었었고요. 물론 그 이상이었지만 이런 여성들이 갑자기 위안소에 배치가 되니까 거의 이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자살하기도 했고요.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다시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여러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 위안부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중국군의 포로가 된 여성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 아직도 그 위안소로 사용했던 장소들이요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하니까 사라진 데가 많은데 동남아 지역이나 이 중국 지역의 남방 지역 이런 데 가는 옛날에 위안부의 건물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중국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적지화를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중국의 난징, 남경이라는 데 가면 남경 학살로 유명하잖아요. 중국이 중일전쟁 때 남경을 점령해요. 거기가 예전에는 자유당, 저기 뭐죠? 국민당. 국민당, 예, 국민당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일본이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서 거기 남경에도요 위안소를 뒀거든요. 그 위안소 건물들 중에서 이재항이라는 데에 그대로 그 건물을 살아서 지금은 위안부들에 대한 전시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그 한국 여성들이 끌려가서 그 위안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에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위안부 사진 봤죠? 그 임신한 여성분이 우리 저기 한국 여성으로서 평양 출신인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북한으로 이제 해방된 이후 한국에 나왔다가 북한으로 갔을 때 북한에서 이제 세계 그 여성 인권 대회가 열렸을 때 나와서 그분이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힘을 얻어서 거기에서 그 사진의 주인공이 자기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 해서. 그래서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가 끌려가서 배치됐던 데가 바로 그 이재항, 남경의 이재항이라는 데, 그리고 자기가 어느 몇 층에 어느 방에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상세히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듯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우리의 할머니가 아주 용기 있게 고백을 하면서 이 위안부의 문제를 세계적인 문제로 만들었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앞으로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러한 이슈로서 교육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본 군부가 이것을 직접 운영하고 했던 이러한 증거들은 너무 많은데 정부가 군부가 하는 일이라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책임감이 없는 얘기이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일본인 친구들이 있을 때에도 일본인들은 본국 사람들도요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습니까? 라고 묻는 일본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러한 역사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일본이 정말 이제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이러한 나라로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은 오히려 이러한 역사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나치의 이러한 만행이라든가 이런 인권 유린의 사항이라든가 전쟁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아베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본의 이런 전쟁에 대한 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일본도 인정을 하고 우리가 동아시아가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보충을 할게요. 아까 김한일 대표께서 설명하셨나요? 설명 중에
네덜란드 출신의 위안부 얘기가 나왔어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그분들이 원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가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위안부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97년도에 하원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럴 때 증언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백인들 중에서는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여성들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둘째는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위안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의 피해자들의 동정심, 한국의 그 단체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일본 정부한테 사과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일본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데, 이런 기린비를 세우는 것은 미국 땅에 와서 일본하고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이거는 전시하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이런 불행했던 사건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거를 세웠다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덕 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 그리고 김순란 이사장님 시간 내서 나와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이 기린비를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 투표할 일정은 이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어디세요? 수강반? 여기 수강반.
전시의 작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우리 이명화 박사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 방명록에 소감도 좀 써주시고 우선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레스노에 있는 다뉴바예요. 1920년도 3월 1일 날 3.1운동 1주년 기념으로 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인들입니다. 한인들. 다니고 오신 분 프레스노. 프레스노 근처에 있어요.